안녕하십니까. 배짱의 일상명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한자 이름을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은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내 이름 정도, 석자 정도는 한자로 멋지게 좀 쌓인 대용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신청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아, 이제 앞에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영수님과 신동식님의 그 이름을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쓰면서 얘기할게요. 이 신자는 보통 납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자, 간단한 글자들이 어렵습니다. 조형성 맞추기가. 그러면 어떻게 쓰냐? 우선 써놓고 이제 할게요. 써놓고 해야지 얘기가 되지. 예. 자, 이렇게 썼을 때 쭉 빼지 마시고 그냥 딱 이렇게 마무리 꾹 눌러서 마무리 지세요. 음. 자, 동자도 이제 신씨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명이인도 많아요. 그죠? 이름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도 있겠죠. 자, 동자. 이거는 이제 형식이 이거 쓰는 거나 신자 쓰는 거나 동자 쓰는 거나 비슷할 거예요. 설명을 제가 드리면 금세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 좀 짧게 써요.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갈고리 달아도 멋있어요. 마저 쓸게요. 식자. 심을식. 이런 동식이란 이름도 많죠. 제 친구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이 다르죠. 이게 무언가를 이렇게 심는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준비겠죠. 미래에 대한 준비. 자, 여자도 조금 제가 변형을 시킬게요.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글씨랑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통용돼서 우리 조상들은 써왔다. 그리고 한중일이 다 이렇게 써도 다 알고 이해를 한다. 자,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해지죠. 글씨 쓰는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활자체 자체를 가지고 이건 틀렸어 맞았어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신자를 보겠습니다. 자, 신자는 그럼 신자의 가로 중심이 어디냐를 우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가로액이 전체의 가로 중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테두리를 크게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이게 좁아져. 이 가로가 좁아져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가로가 넓게 잡는 게 이 글자 안에서는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간격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중심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점을 찍을게요. 세 번째 획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는 4획이 중심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내릴 때 일단 잠깐 끊을게요. 한 번에 내려가는 거지만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나왔죠. 그러면 내려온 만큼 아래로 이만큼 더 내려오면 돼요. 그랬을 때 1대1로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살짝 짧아져도
무관합니다.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형성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하시다 인제 이렇게 자꾸 내 이름을 가지고 자꾸 쓰시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원칙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점 찍힌 4획에서 중심에서 여기를 지나오면서 위에 내려온 만큼만 내려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확한 그 아래 위 중 이 그 배열이 구도적으로 그 무게 중심이 딱 맞는다. 자 그랬을 때 여기도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이 같아야 돼요. 좁고 넓고 하면 안 돼요. 자 동자, 인제 동자도 앞에서 여러분들 그 이름자 많이 써요. 어 그러니까는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거의 제가 비슷비슷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무 길게 그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신자 쓰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생긴 글씨들은 이게 커요.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요렇게 요거같이 이렇게 작게 쓰면 안 돼요. 근데 너무 크게 쓰면 왜 안 되냐면,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작게 쓰는 이유는 여기에 삐침 파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커지면 이만큼 커져요. 그렇죠? 칸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예, 감안해서 보시고요. 이것도 역시 간격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획을 중심으로 이 길이를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살짝 아래를 길게 걷어요. 그런데 이거와 똑같아요. 여기 중심 이만큼 위에서 내려온 만큼만 내려와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아예 연습하실 때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각도는 뭐냐? 45도. 그죠? 45도. 더 길게 나와도 돼요. 그러면 이 삐침의 대칭이라고 그랬죠? 45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왼쪽 오른쪽이 맞아야 돼요. 자 여기서 얼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도 입구를 쓸 때도, 자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어떻게 된다? 비슷하게 맞아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근데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워지고 이렇게 누워지고 이래요. 또 여기가 누워지고 여기 세워지고 이래요. 근데 이게 인제 그 글씨 조형에 대한 그,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안 하셨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은 '아 이렇게 해서 중심을 글씨는 맞추는구나.' 이 글씨는요, 동양에서는 수천 년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 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예술로서 승화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양에서 가지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죠. 물론 서양 사람들도 글씨의 중요성은 굉장히 그 강조되고, 엘리트 층에서 쓰는 글씨, 우리가 왜 흘림체라는 거 있죠? 그런 글씨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전에 그 영국 분이었는데 이렇게 그 흘림체로 쓰니까 하는 얘기가, 이런 글씨체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학식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엘리트층이 쓰는 글씨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식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원자가 여기 요쪽 나무목 빼고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복잡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반반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이쪽 크기 반, 이쪽 크기 반. 자 그러면 나무 목자를 쓸 때, 자 요렇게 내려 긋잖아요. 그러면 요 오른쪽으로 짧게 나온 요 가로획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제가 점을 찍을게요.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이 선을, 획이 다음 나오는 획이 많이 나가면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오죠. 그럼 점이 많이 나가지 않게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보면은 요 곳과 요 곳이 이렇게 나란히 맞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이게 눈으로 이렇게 긋는 거예요.
한계점을 잡아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이 어디서 찍히죠? 여기서 찍히죠. 그럼 요거는 길어요, 조금. 여기 길어요. 예. 요 가로획 정도 길이로 하시면 돼요. 그럼 중심이 요렇게, 또 요렇게 중심이 나옵니다, 요렇게. 요거의 중심이 나와요. 이거 중심, 이거 중심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너무 넓지 않게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글씨는 이렇게 간격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간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간격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로획이 똑같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여기까지 똑같이 맞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글씨 모양이, 이런 모양은 생소한데, 그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형태로 그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흘림체로, 그러니까 사인 대용으로 쓸 때, 예, 흘림체로 쉽게 쓸 수 있는 서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정자 쓰는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흘림체를 쓴다 그랬죠. 행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디 살면서 꼭 이게 뭐 사인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꼭 사인을 해야 돼. 그리고 서명을 해야 돼. 방명을 해야 돼. 이럴 때 한번 써먹으세요. 한번 배워놓으시면 평생 쓰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편하게 좀 쓸게요. 각이 졌는데, 각이 안 지게 약간 이렇게 둥글게 여기서 힘 줬다가 힘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쓰세요. 훨씬 더 부드럽고 멋있어져요. 형태는 똑같아요. 약간 부드럽게 썼을 뿐이에요. 자, 통짜 이렇게 해놓고 일단 끊으세요. 한 번에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살짝 굴리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갈고리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어쨌든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제 갈고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이어서 쓰는 형태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와도 돼요. 이거를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와도 돼요. 근데 가운데 할 땐 힘을 좀 빼시는 게 살짝 좋아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지나올 때는 살짝 힘을 빼는 게 좋아요. 그래, 한 번 더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 번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점으로 찍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별로 멋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다. 자, 이제 식자도 여기 나무목 쓰는 거 앞에 영상도 한번, 남의 것도 한번 보세요. 예, 계속 이름자는 그 딱 정해져 있는 그 아주 독특하게 이름 짓지 않는 이상은 그 대부분 비슷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장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서는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냐? 저 전 부분이 어떻게 변하냐면 모양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죠. 요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 두 개만 하시면 돼. 세 개, 여기 다 안 막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막으세요. 어쨌든 행서로 오면은 멋있어져요. 그러면 신동식이라는 세 자를 한 번에 다 쓰셔도 되고, 나는 어느 한 자를 가지고 내 표식으로 사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 글씨로 해서, 그러니까 자꾸 쓰다 보면 내 서체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로도 연습하시고 가로도 연습하시고. 자, 몇 번 써야 된다? 100번 정도 연습하시면은 능숙하게 잘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또 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여기서 근데 나는 이렇게 둥글게 하는 게 별로 내 성에 안 차. 나는 그래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은 꼭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신동식 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가지고 인제 쓰는 방법과 활용도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로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